100억 매수해서 64억 손해 중. 저도 여유 자금을 두고 물타기를 빠르게 탄 것도 아닌데 손절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물 타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을 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손절이 더 심플합니다. 손절은 깔끔하게 손절 치고 다음에 진입 시점만 노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이 더 깔끔하다고 봐요. 물은 타면 탈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늪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처음 한 번 실패한 것보다 나중에 한 3-4번째일 때 실패한 게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진짜로. 왜냐면 물량은 계속 누적되니까 점점 그 부하가 나중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을 언제 타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물 타는 시점이 언제십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 타는 방법이 다 다르죠. 물 타는 방법은 뭐 정답은 없어요. 일단 제가 세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물 탈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런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처음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1차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지지받고 있는 자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반등도 왔겠다. 충분히 여기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익절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욕심을 내서 익절을 못하고 여기서 산 수량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단은 여기가 대충 63,000불입니다. 63,000불에서 여러분의 최초 평단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타게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63,000불에 처음에 진입했기 때문에 63,000불보다 조금만 빠져도 그 가격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63,000에 1차 진입을 했죠. 근데 이게 65,000, 600 정도만 내려오면 이 가격보다 400불이나 무려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가격이 매력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을 그때 진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자, 그래 거기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그래서 62,000차를 62,600에 내가 탑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동일한 비중으로 가중치를 줬다고 치면 내 평단은 62,800이 되겠죠. 그래서 62,800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안타깝게 비트가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 타이밍에 어디서 물을 타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래 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왔을 때 물을 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쵸?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타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는 저처럼 이전에 움직였던 캔들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보다 넘어서는 폭이 나오게 되면 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볼벤 추세를 이탈하는 차트 캔들에서 탈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물 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렇게 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래 꼬리가 나오면 타는 게 맞아요. 그것까진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값보다 반등이 세게 오지 않고 다시 횡보를 한다면, 일단은 터는 게 훨씬 안전해요. 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길래 일단 진입을 해봤는데, 만약에 반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지 않고, 그렇다면 다시 내려갈 것 같다면 일단은 털고 다시 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터는 게 맞습니다. 뭘 터냐면, 여기서 진입했던 수량만큼만, 여기는 3차 진입을 한 거죠. 3차 진입한 수량만큼만 다시 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오른다, 그럼 여러분이 1차랑 2차 샀던 거를 가지고 탈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털고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는데 여기서도 아래 꼬리를 또 그리면서 지지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탑승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탑승을 하면서 반등이 오는지 아니면 얘가 반등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오더북. 대체 그럼 얘가 이 캔들만 봐서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쵸? 모르죠. 그리고 어떤 게 더 치열한지, 지금 롱이 더 센지 숏이 더 약한지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냐면 오더북을 보면서 여기에 지금 쌓여있는 매물대, 그리고 여기서 실제 체결되는 거래량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까 보통 하락이 오면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매도벽이 나와서 무너지고 올라가려다가 매도벽이 나와서 무너지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매수 세력도 그냥 한번 빼요. 그런 타이밍이 딱 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올라가려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매도벽이 쌓이면 그냥 먹고 거기서 또 벽을 세우고 그냥 먹고 벽을 세우고 지지를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지지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단처럼 착착 쌓이는 지지가 아니고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조금씩 밀어 올린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차트를 보실 때 비트가 떨어질 때 이 오더북 창과 비트가 올라갈 때 이 오더북 창, 그리고 이 트레이드 거래 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탈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뭐 처음에 진입한 거는 5분봉 3틱으로 진입을 하고 5분 봉이든 15분 봉이든 뭐 4시간 봉이든 상관없어요.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물 탈 때는 내가 상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이전에 뭐 캔들의 움직임 크기를 좀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한 캔들당 200~300불씩 움직였다. 그럼 다음에 물 타는 기준도 200~300불이 일단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전 캔들들이 막 200~300불, 400불씩 움직였는데 이번에 100불밖에 안 움직여요. 캔들이 100불, 150불밖에 안 움직였다. 그러면 물탈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5분봉 3틱 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 캔들의 평균치보다 너무 작게 캔들이 생성이 되면 그 캔들은 이전 캔들하고 합쳐주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물을 타기를 한번 하셨다. 근데 물을 탔는데 계속 빠져.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캔들을 5분봉으로 봤다면 15분봉으로 조절을 하고 10분봉으로 봤다고 하면 뭐 30분봉으로 조절해서 조금 더 물 타는 간격을 넓히고 확실한 자리에서 물을 조금 더 강하게 타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 타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깔끔하게 손절 치는 방법도 있어요. 깔끔하게 손절 쳐가지고 리셋하는 방법도 있는데, 손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손절도 쳐야 될 땐 쳐야 돼요. 오히려 쳐야 될 때 못 치고 물 타서 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과 물 타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렇게 플레이딥처럼 엿먹이는 차트 이런 거도 손절을 쳤어야 되는데, 제가 물 탔고 머프님도 물 탔고 제 메로나방 사람들도 물 탔고 그래서 다 골로 갔습니다. 이런 건 물 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 체결창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체결창과 이 볼륨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제가 속았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 나씨는 왜 플레이뎁에 속았는가, 왜 플레이뎁에서 손절을 치지 않고 물 타다가 망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가창을 아주 예술적으로 컨트롤했다. 세력 새끼들이 아주 예술적으로 컨트롤했어요. 진짜.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또 결론 2, 고래들이 죽으면서 죄가 물리는 바람에 고래 물량들이 반등하기 위한 매집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실제로 이거 플레이뎁에서 뭐 마이너스 60억 찍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때 머프님이 사진 하나 보내줬는데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뭐 60억, 70억 찍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어마무시하게 받은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반등이 올 줄 알았던 거지. 뭐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 세력이 매집을 다시 하는구나, 반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저도, 머프님도. 왜냐면 실제로 누군가 계속 물량을 받으니까 얘가 빙다리 핫바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물량을 받았으면 털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털더라고요. 걔도 물린 거였어. 알고 보니까 그 고래도 물린 거더라고. 이 체결창의 움직임이 참 좀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 다음날 카이버 네트워크도 똑같이 해먹었죠.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 때는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어차피 또 저거 그대로 내리 꽂을 텐데 저거 왜 하냐. 아, 여기 있네요, 사진. 자, 이분이에요. 이분 아직 탈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이대 평단 2,822원. 얼마야 이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매수해서 64억 손해중. 근데 지금 2,800원보다도 낮죠. 2,800원보다도 낮으니까 아마 이분은 거의 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안타까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매집을 하는 바람에 호가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판단 미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큰 손실을 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날 한 단타로 1,000만원 넘게, 1,000 몇백만원 정도 먹고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전날 플레이덱으로 한 몇천 까졌어요. 몇천 까졌습니다. 굉장히 화나죠. 번 거 다 날리고 한 번의 실수로 청산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청산을 당하시는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청산을 당했는가? 저는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선이 있냐면, 내가 물을 탔을 때 만약에 얘가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빠져야 버틸 수 있는가, 비트가 최대 얼마까지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그게 2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무리 비트가 갑자기 빠져도 20% 이상은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짜요. 물 타는 전략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미리 매수를 걸어 놓은 지점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비트가 15,000불 이상 빠진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청산입니다. 저는 10,000불이라는 움직임, 비트 20%니까 지금 한 11,000불 정도 되겠죠. 11,000불, 12,000불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빠질 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 자금을 앞두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청산당하신 분들 보시면 뭐 3,000불짜리 움직임에 청산을 당하신다든지, 아니면 막 2,000불일 때 청산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가 2,000불밖에 안 움직였는데 6만 불대에서 2,000불 움직인 거면 3%, 3.5%밖에 안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3%, 4%밖에 비트가 안 움직였는데 청산을 당한다, 그러면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물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워지고 나서 그거를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드를 넣어야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내가 운이 없었어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신다면 똑같은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